많은 초보 엄마 아빠들은 출산일이 다가오는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하실 텐데요. 아기를 당장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저 역시도 많은 걱정들을 사서했던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첫째를 키워보았지만 신생아 둘째를 키우는 지금 여전히 모르겠고 어려운 것이 육아의 세계입니다. 육아 관련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대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정리가 되지 않아 더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실전 육아 상식, 조리원 퇴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요인데요. 수유통과 회당 수유량, 하루의 총 수유량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조리원에서는 두세 시간마다 수유를 진행했을 겁니다. 팁은 베이비타임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최소 5에서 7일 전 신생아실에 확인해서 아기의 수유 내용을 기록하시면 집에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리원에서 며칠씩 자료를 주긴 하는데 그걸 보관하기도 사실 번거롭고 어차피 집에 오면 까먹지 않게 기록해야 되고 신랑과 아기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서라도 베이비타임 같은 어플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의 수유 총량 파악은 필수인데 평균적으로 1일 수유 총량 계산법은 체중 곱하기 150에서 200으로 예를 들어 아기가 3kg라고 하면은 하루 450에서 600ml 정도의 총량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희 둘째는 벌써 이 계산법의 총량을 넘기긴 했는데 어느 정도는 넘겨도 된다고 하고 점차 수유텀이 늘어가면서 수유 총량이 줄어드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기가 평소 잘 개우는 편이었는지 배앓이는 심했는지 등도 파악하시면 집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고 분유를 먹는 경우라면 분유마다 조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소 전에 신생아대 선생님께 틀은 방법이라든지 아기가 좋아하는 자세 등도 파악하셔서 미리 연습해 두시고 신생아 시기에는 탈수나 저혈당 위험이 있어서 가급적 4시간을 넘기지 않고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잠을 4시간 반 정도는 넘겨도 된다고 했었고 저도 잘 잘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조리원에서는 아기의 체중 증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평균 15에서 30g, 한 주에는 200에서 300g, 한 달에는 1kg가 평균 증가치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아기의 소변 횟수도 평균이고 대변 상태, 아기 활력, 수유 효율 등을 같이 보면서 수유텀을 점점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 통잠은 생후 100일 전후를 기점으로 생긴다고 해요. 이유는 몸무게가 5에서 6kg 이상 되면은 소화기관이 발달을 해서 한 번에 섭취하는 수유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공복을 견디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변 관련 부분인데 아기는 하루 평균 소변 횟수가 6에서 8회라고는 하지만 보통 10회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의 대변 상태는 어떠했는지 횟수 등도 신생아 시에 확인하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응가 처리 방법도 습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 오면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서도 아기가 변을 못 보는 일이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상 변을 사진을 찍어 두시면 혹시라도 병원 진료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변 횟수보다 아기 상태를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한데 모유수유 아기보단 분유수유 아기 횟수가 적을 수 있고 신생아 응가는 성인과 달리 색도 다양하고 묽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엔 놀랄 수 있지만 의외로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의 상태 변화는 평소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소변을 잘 보는지, 컨디션은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목욕하는 방법도 퇴실 교육에서 알려주긴 하지만 신생아 목욕 영상 검색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습득하시고 수유 30분 이내 수유 직전에 목욕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배앓이 방지 마사지를 습득하셔서 목욕하고 나서도 기저귀를 간후에 틈틈이 해주시면 배앓이나 응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병 같은 경우는 신생아한테 흔히 보이는 색이고 묽고 알갱이 섞인 형태로 보일 수 있어요. 이 알갱이 같은 경우는 모유나 분유 찌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녹변도 사실상 정상변이라고 합니다. 반복되거나 하지만 잘 먹지 않거나 열감, 구토, 보챔이 있을 때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품변은 작은 기포가 섞여 보이는 변인데 수유 중 공기를 많이 삼켰거나 장 운동이 활발할 때 일시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한두 번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관찰해 보시고 며칠 이상 지속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병과 점액병 같은 경우에는 끈적한 점액이 섞여 보이는 변인데 장이 미숙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점액이 반복되거나 피가 섞여 보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피부 장벽이 약하다 보니 열단 외부 환경의 자극을 쉽게 받아 태열이 생기는데 이때는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보다 낮은 20에서 22도를 권장하고 습도는 40에서 60%, 보습을 충분히 하여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 발찌는 기저귀 착용 부위에 나타나는 염증 반응으로 엉덩이 발찌처럼 밀폐되고 습한 환경에 꾸덕한 연고를 과하게 발라서 무거운 유분막을 씌우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물기를 잘 말리면서 보습제를 발라주면서 통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이 떨어지는 것은 제대 탈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조련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꼽 관리 핵심은 소독보다는 건조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기저귀가 배꼽을 덮지 않도록 접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고름처럼 노랗거나 녹색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심한 악취, 주변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경우, 배꼽 주변에 붓고 열감이 있는 경우, 출혈이 있을 경우라고 하니 이 5가지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는 땀샘과 피지선 체온 조절 능력 미숙으로 수분을 잃어 쉽게 건조하고 거칠어지는데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고 보습 유지가 필요합니다. 홍반, 비립종, 신생아 여드름 등은 특별한 치료 없이 몇 주 안에 자연히 사라집니다. 모기가 물린 듯 붉은 반점이 생기고 중심에 좁쌀만한 노란색이나 흰색 농포, 물집이 잡히는 것을 신생아 홍반이라고 하는데 만사가의 절반 이상이 겪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증상이며 건조한 세상으로 나오면서 겪는 피부의 일시적인 면역 적응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가려워하거나 아파하진 않으며 간혹 고름으로 보여 부모님들이 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2차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서 절대 손으로 건드리면 안 되고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보습에 신경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BCG 접종은 결핵 예방 접종으로 외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조리원을 퇴소하며 가는 길에 맞는 경우가 많고 1차 영유아 검진과 함께 보통 진행을 합니다. 피내용은 국과 무료 접종이며 주사기로 피부 안에 백신을 주입하기 때문에 면역 형성에 균일하게 정확한 양 주입이 가능하고 대신 흉터가 좀 크게 남는 경우도 있고 접종 가능 병원이 현재 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피용은 유료 접종이고 피부에 약액을 바르고 9개의 바늘이 달린 도장용 도구를 피부에 찍는 방식인데 미간상 깔끔하다는 이점은 있지만 약물 흡수량이 달라서 면역 형성 균일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기의 온습도 맞추는 것이 은근 어려운데요. 적정 온도는 23에서 25도, 습도는 50에서 60%라고 합니다. 일반적 온도는 22에서 24도, 여름철에는 실내외 차이가 과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24에서 26도, 태열이 있는 경우는 20에서 22도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아기 상태는 손발보다는 가슴, 복부, 뒷목을 만져서 확인하고 에어컨 바람이 아기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실내외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는 하루 2~3번 짧게라도 해서 공기순환을 돕고 온습도계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 퇴원이나 조리원을 퇴소하며 집 도착 전 체크사항은 분유존, 침대나 잠자리 환경, 기저귀 가리조는 필수이고 아기 옷이나 손수건도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비치해둡니다. 초점책, 타인의 모빌 등 바로 보기 좋은 장난감도 준비해주세요. 아기들은 6주 이후부터 낮밤 구분이 가능해지며 수면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 전까지는 낮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생활하는 것이 추후 수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 방문 기준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아기가 열이 날 때인데요. 생후 100일 미만의 아기가 38도 이상일 때, 신생아 발열은 뇌수막염, 요로감염, 폐렴, 폐혈증과 같은 감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의사의 지시 없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열이 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병원에 가실 때는 수유량, 소변량을 의사에게 전달하면 더 좋고 열이 나는 원인 찾기 위한 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저귀, 분유, 손수건, 여벌옷, 물티슈 등을 챙겨가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개워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조금 흐르는 정도이지만 분수토는 강한 힘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구토이며 분수토가 반복되거나 체중 증가가 없으면 진료를 권하고 있어요. 분수토는 유문협착증이라는 질환의 시작일 수 있고 아기가 토하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쉽게 진정 못하게 반복하거나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며 울 때는 장의 한 부분이 다음 장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질환인 장 중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이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 중첩증은 담즙이 섞인 녹색 구토, 혈변 등이 동반될 수 있고 2가지 질환 모두 복부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탈수는 우는데 눈물이 맺히지 않고 힘없이 칭얼거리고 입술이 까칠하고 메마르며 혀가 촉촉한 핑크빛이 아니라 하얗게 마른 느낌이 있고
소변이 과도하게 농축되며 나타나는 요산뇨 현상으로 인해 기저귀의 주황색이나 벽돌색에 가까운 가루 같은 얼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 아기는 신장이 미성숙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물, 보리차 등 따로 먹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분유, 모유로만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조리원에서 퇴소하여 집에 갈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의 핸드폰을 잡고 검색하며 걱정령이 되지 마시고 아기와 눈을 맞추며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랄게요. 아직도 배워가며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육아 정보를 정리하여 이곳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